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네, 우리는 양력으로도 한 해를 맞고 음력으로도 한 해를 맞습니다. 또 한 번의 시작을 이야기하자면 동지를 기점으로 새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에게 주고 싶은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벌써 2025년의 1월의 마무리 시간이 되어가고 있지만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또 행복한 설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치까치 설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충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은혜 학생 오늘도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여 함께 해주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이 까치의 설날인 거 혹시 아시나요? 금방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설날은 내일이지만 오늘은 까치의 설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섣달 금요일이라서 까치 설날이고요. 저희 설날은 내일입니다. 내일 방송에 찾아뵙게 되겠네요. 네, 사실 그 노래에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고 했는데 그게 나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왜 까치의 설날이 어저께일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까치가 항상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아직 진짜 설이 아니고 까치의 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은혜 학생이 그거를 혹시 찾아왔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까치 설날은 섣달 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음력 12월의 마지막 날, 즉 정월 초하루의 전날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까치설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찾아보니 아치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치설은 작은 설을 의미하는데 과거에 섣달 금음을 작은 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까치설이 아니라 아치설이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네. 그리고 설날이 있는데 불구하고 작은 설이라고 바로 전날을 이렇게 불렀네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그 노래에 있길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그런 말이 있네요.
그 까치까치 설날의 유래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아치설은 아치는 작은 설이란 뜻이래요. 네. 그래서 삼국유사 신라 소지왕 까마귀 이야기 설이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예. 일제 양력설에 대한 양력설 어저께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까치는 그러니까 까치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자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작을 어제작이라고 한자의 뜻을 변환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 노래는 그 윤국영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동요로 설날이라는 동요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누가 이거를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부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작자 미상 막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렇지 네, 않고 맞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이렇게 윤국영이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지어놨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민속 연구의 권위자였던 국어학자 고 서정범 교수가 이제 말씀하는 거에 따르면은 아찬설, 아치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찬이나 아치는 순우리말로 작은 것이라는 뜻을 말하는데 네. 설 전날을 작은 설이라고 해서 아치설이라고 또 했다고 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치가 음이 비슷한 까치로 변형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속설인 거죠. 주장인 그렇죠. 것뿐이니까 예. 확실치는 않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네. 삼국유사 설화를 바탕으로 한 민속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네네. 삼국유사의 설화에 의하면 신라 소지왕 때 왕후가 한 스님과 모의를 해서 막 얘기를 해서 이제 왕을 시해하려고 했는데 네. 까마귀와 쥐, 돼지, 용 등의 도움으로 이를 모면했다고 해요. 왕이. 예. 그래서 소지왕이 쥐, 돼지, 용 등은 모두 12지에 속하는 동물이라 그날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까마귀만은 기념할 날이 없어서 설 바로 전날인 까마귀의 날이라고 정해주었는데 까마귀가 훗날 까치로 와전돼서 전해져 왔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까마귀를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까마귀가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요. 또 이제 그 일각에서는 윤국영 선생님이 이 동요를 작곡할 때가 1924년에 식민지 시절이기 때문에 그 양력설을 세는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양력설은 어저께 거다. 그리고 그거는 까치설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네. 음력설은 오늘이고 우리의 설날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주장들이 아직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아치와 까치가 와전되었다거나 소지왕이 섣달 금음을 까마귀의 날로 정했다는 주장은 매우 그 만들어낸 것 같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윤국영 선생님이 일제의 설날을 까치의 설로 비유했다는 것 또한 완벽하진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동요가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이전에는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좀 재미있네요. 네. 네. 그리고 섣달 금음날에는 잠을 자지 말라고 하잖아요. 잠을 자고 나면 눈썹이 하얘진다는 얘기. 네, 그런 말 들었어요. 예, 어려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아치설을요. 까치설을. 그런 때는 묵은 세배를 드리는 풍습이 또 있었다. 그러니까 그날도 또 세배를 한다나 봐요. 그러니까는 청월 초하루 날도 세배를 하고 네. 또 어제 까치설에도 세배를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는 세월을 두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양력설을 셌다 이 말이 좀 그게 영향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참 이 설이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는 설은 정말 진짜 설은 우리 국민들이 셌던 거는 역시 설날, 음력설을 얘기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력설이 딱 지나면은 거의 입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날이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음력설, 그 다음에 뭐 입춘, 어떤 나라는 입춘을 봄이라고 보기도 하고, 예. 어떤 나라는 그 동지를 한 해 시작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네. 입춘 있지, 동지 있지, 그 다음에 음력설이,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은 새해를 맞이했다고 우리가 또 종도 치고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새로운 거를 계속 이 추운 이 겨울에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뭔가 목표를 세우게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음력설부터 보름간은 우리가 이제 그 행사를 지내면서 그 명절을 세거든요. 예. 대보름 1월 정월 대보름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챙겨가면서 이제 한겨울 동안 고생한 이 가족들끼리 서로 챙기는 때기도 한데요. 정말 이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명절이며 그러니까 계절적인 그런 거를 찾아가면서 이제 국민들이 서로 간에 합심해서 잘 지내왔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날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노래들을 또 많긴 한데요. 떡국이라는 또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저희가 0칼로리의 떡국 노래 듣고 와서 또 함께 재밌게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올 때면 따뜻한 국물 생각나 조금씩 차가워지던 내 몸을 감싸주네 고소하고 진한 사골육수 감칠맛의 끝판왕 그 이름은 내 사랑 떡국 떡국 한 살 더 먹자 그래 떡국 떡국 엄마 솜씨 세계 최고야 떡국은 건강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 떡국 떡국 맛있게 먹자 떡국 떡국 두 그릇 먹자 떡국 떡국 신나게 먹자 오늘부터 우리는 한 살 더 먹자 뽀얀 사골육수에 깊어지는 모양의 맛 기다랗고 새하얀 가래떡은 쫄깃하네 조선 최고 맛집은 여기 있네 감칠맛의 끝판왕 그 이름은 내 사랑 떡국 떡국 한 살 더 먹자 그래 떡국 떡국 엄마 솜씨 세계 최고야 떡국은 건강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 떡국 떡국 맛있게 먹자 떡국 떡국 두 그릇 먹자 떡국 떡국 신나게 먹자 오늘부터 우리는 한 살 더 먹자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보자 우리에겐 가족이 있잖아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 사랑 떡국 떡국 한 살 더 먹자 그래 떡국 떡국 엄마 솜씨 세계 최고야 떡국은 건강하길 바라는 엄마의 맘 떡국 떡국 맛있게 먹자 떡국 떡국 두 그릇 먹자 떡국 떡국 신나게 먹자 오늘부터 우리는 한 살 더 먹자 두 살 더 먹자 아니 세 살 더 먹자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떡국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설날에 떡국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네, 희곡인 가래떡을 네. 왜 우리가 가래떡을 그리고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떡국을 끓여 먹는지 혹시 아세요? 네. 떡국은 희곡인 가래떡을 순수와 장수를 의미하고 가래떡을 얇게 썰어낸 모습은 옛 엽전과 비슷하여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무병장수의 부자로 이것만큼 더 바랄 게 뭐가 네,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뭐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맛있게 잘 먹고 또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만두를 빚는 거는 밀가루로 만든 만두피에 속재료를 가득 넣은 후 둥글게 빚어낸 모양을 비유로 복을 싸서 먹는다라고 해서 만두를 넣어서 먹는답니다. 그러네요. 근데 중국도 참 만두를 많이 빚어 먹는데 우리나라도 만두를 정말 많이 빚어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떡만둣국을 끓여서 먹는 이유가 복을 많이 준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지역마다도 그 떡을 그러니까 만두를 되게 많이 빚어 먹는데 그 강원도에서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만두를 참 잘 빚어 드시고 지역마다 서울에서 빚어 먹는 이제 만두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빚어 먹는 만두들이 참 다양해요. 우리 은혜 학생은 만두 중에서 어떤 만두 먹어봤어요? 군만두랑 찐만두랑 그리고요. 혹시 군만두, 찐만두 속에 뭐가 들어가요? 고기요. 아, 고기만두 있죠. 고기만두 정말 맛있어요. 은혜는 고기만두 좋아해요? 네. 그러면 고기만두 말고 또 다른 만두도 먹어봤나요? 김치만두 먹어봤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에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글쎄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그쵸? 근데 고기만두하고 김치만두 중에서 은혜는 어떤 만두 좋아해요? 고기만두예요. 아, 고기만두가 더 맛있나 보네요. 저도 옛날에는 고기만두를 정말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맛있는 김치가 들어간 만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시원한 김치 맛이 나면서 근데 그 만두마다 다 다르지만 정말 김치만두 잘 만든 데 거는요. 아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국 먹을 때 저는 만두를 한두 개밖에 안 먹는데 김치만두가 들어갔을 때 한 3개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참 그 만두마다의 특징이 다 있지만은 그리고 또 지역마다 만드는 만두의 모양이 또 달라요. 네. 예, 어떤 만두는 어떤 지역에서는 만두를 동그랗게 만들고 예. 그 굴린 만두 혹시 본 적 있나요? 글쎄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은혜는 굴린 만두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 저기가 뭐 만두 가게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북촌 손만두라고 하는 것도 북촌 예, 손만두인가요? 먹어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굴린 만두라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나는 깜짝 놀란 게 만두피가 없어. 만두피가 없는데 동그란 만두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러면서 저는 그 밀가루를 예전에 별로 안 좋아했어서 아 밀가루 없는 이 만두는 정말 괜찮다. 내 만두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굴린 만두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먹어봤더니 이제 다 똑같다. 이제 다 맛있다. 다른 만두들도 군만두의 그 바삭바삭한 맛도 정말 맛있고 명절에는 근데 만두를 군만두로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그 떡국에다가 넣어서 먹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설날에 혹시 어떤 음식 먹어요? 이게 설날의 음식은 이제 가족과 함께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새해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음식으로는 떡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 중에 갈비찜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전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 부침개를 좀 많이 먹게 되고요. 종류는 동태전, 동그랑땡, 꼬치전, 호박전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채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다양한 재료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잡채는 화목과 번영을 상징하여서 설날의 풍성한 분위기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먹을 게 많아요. 설날에는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 많이들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어서 좋은데,
식혜나 수정과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명절에 보면 저희 집에서 안 하게 되면 친척 집에서라도 이렇게 식혜를 한 병씩 이렇게 갖다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장 같은 데서 식혜도 팔고 뭐 수정과도 팔고 마트만 가면은 그냥 바로바로 사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식혜가 만들기가 사실은 조금 손이 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명절 때마다 이렇게 얻어 먹으면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혜가 굉장히 달잖아요. 그리고 수정과도 달고 해서 다른 것보다 참 맛있는 음료를 먹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은혜 학생은 식혜 좋아해요? 수정과 좋아해요? 식혜야. 아, 식혜 좋아해요? 은혜는 어떤 식혜 제일 좋아해요? 마트에서 파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집에서 만든 거 좋아해요? 마트에서 파는 거요. 아, 그렇구나. 집에서 많이 안 만들어서 마트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저기 수정과도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참 맛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빠지지 않는 게 우리가 나물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네, 맞아요. 나물 그렇죠. 진짜 맛있죠. 나물 요리요. 네, 나물 요리의 의미는 조상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의미와 함께 검소함과 자연을 조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예,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나물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약과와 유과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날에 먹는 거는 다 조상을 생각하면서 평화롭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설날에는 여러 가지 항상 우리는 명절 때마다 만들어 먹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설날에는 그 흰 떡국도 먹는데 또 술을 먹는다고 해요. 찬 술을. 원래 우리나라는 가끔 술을 정종이라고 데펴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술을 많이 먹는데 또 이 설날에는 찬 술을 먹는다고 하네요. 네네. 그리고 도소주라고 하는 약초를 넣어서 만든 술을 먹는다고 해요.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거 못 들어봤습니다. 기발기술을 먹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건 참 처음 들어보고 있습니다. 기발기술은 진짜 보름에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도소주라고 하는 거를 먹었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약초를 넣어서 술을 만들어 먹었다가 우리 약초로 많이 만들어 술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설에도 그렇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혹시 은혜 학생은 우리가 명절에 어떤 민속놀이 많이 하는지 혹시 아나요? 알고 있는 민속놀이 어떤 거 있어요? 윷놀이와 널뛰기. 그래요. 윷놀이, 널뛰기,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날리기랑 연날리기도. 타기. 썰매, 진짜 썰매, 지금 썰매 탈 시절 그거네요. 계절이네요. 네, 그리고요? 팽이치기랑 바람개비 놀이랑 지불놀이. 지금 바람개비 놀이를 할 수 있는 때네요. 은혜 학생 고마워요. 바람개비 놀이를 다 바람개비 만들 줄 아나요? 아니요. 선생님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수수깡 하나 이렇게 수수깡하고 해가지고 색종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핀셋으로 딱 꽂으면 바로 바람개비 돼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바람개비 되는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요. 이거 지금 너무 잊어버려가지고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지불놀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되게 건조해서 네네. 산불 예정일이 일주일 더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설 연휴부터 다 산불 예방하는 때라서요. 지금은 이렇게 지불놀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지불놀이를 근데 옛날에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볏짚을 태운다 해가지고 볏짚에 벌레들이 막 추우니까 벌레들이 볏짚으로 다 숨어서 걔네들을 태우면은 이제 벌레들이 많이 죽는다고 했는데 요새 서울 같은 데 볏짚 없으니까 네, 벌레들이 그렇습니다. 숨을 데도 없고 사실 그러죠. 근데 이제 네네. 어쨌든 그러면 불이 나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전에 우리나라도 산불이 나가지고 고생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진짜 산불 나가지고 예전에 강원도 여행 갈 때 저 기차표 저렴했던 거 아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전에 지방 내려갈 때 정말 우리
잘 다녀왔었는데 그렇게 막 사고가 나서 마을이 막 힘들어지고 지금은 미국, 캐나다 막 이런 쪽에서 아주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고생을 그러니까요.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미국 산불이 또 너무 심하게 또 LA에서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났다고 했는데 또 네네. LA 쪽도 산불이 시작했다고 또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뭐 여의도 10배 면적이 지금 확산돼 가지고 네, 불이 나고 있다고 하네요. 대형 산불. 되게 그래서 심각하네요. 초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불놀이는 참아주십시오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참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 중에서 왜 불이 날까라는 게 참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불이 난다고도 해요. 저는 그렇죠. 누가 저렇게 불을 지를까 막 하면서 아니 제정신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자연적으로도 불이 난대요. 근데 뭐 그렇죠. 저는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불이 나서 이렇게 많이 막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이 살기는 되게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 해마다 이렇게 불이 나는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봐요. 그렇죠. 참. 산불이 지금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에서 오버 더 문 듣고 와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이번에 설날 연휴 동안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미래 내 직공의 질서 Let me hold ya, let me hold ya closer 널 안고 입 맞출 때 내 겨울이 녹아내려 You're the sunlight 데려가줘 toy 속다리 넘어 더 멀리 꿈을 건너 Sanctuary 찬란한 저 약속해주러 나를 살게 했듯이 너를 웃게 할 테니 Promise that I'll always be anywhere you are Fire, yeah, yeah, fire, yeah, yeah 이곳 영원의 때때때지 영원의 때때지 Fire, yeah, yeah, fire, yeah, yeah 지금 땅 위를 박자 baby 땅 위를 박자 baby Over the stars 날아올라 when you're in my arms Over the moon, over the stars 속삭여줘 나의 이름을 Yeah 너 없인 여전히 무서워 힘들어 비들도 잠들 것만 같아 Yeah I'm with you, you and me 함께 있을 때만 미래는 현실이 될 거야 오래된 미래 만들자 같은 집에 살면서 추억만큼 나를 먹는 거야 나를 살게 했듯이 너를 웃게 할 테니 Promise that I'll always be anywhere you are For you, yeah, yeah, for you, yeah, yeah 이곳 영원의 때때때지 영원의 때때지 For you, yeah, yeah, for you, yeah, yeah 지금 땅 위를 박자 baby 땅 위를 박자 baby Over the stars 날아올라 when you're in my arms Over the moon, over the stars 속삭여줘 나의 이름을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설 명절 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행사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번에 놀러 가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가지고요. 지금 남산에서 그 빚의 연화장이라고 해서 남산 가면 우리가 그 편지 쓰거나 아니면 열쇠 걸어놓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은혜 학생도 남산에 가서 열쇠 본 적 있나요? 네. 네, 남산에 가면은 이렇게 막 열쇠 같은 거 많이 이렇게 걸려 있고 잠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우리 약속한 거 열쇠처럼 꼭꼭 잘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잊지 말고 잘 지키자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뒀는데 그 열쇠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산에서는 이렇게 이번에 연하장 새해가 되면은 연하장을 보내는 우리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잘 지내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그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편하게 문자를 주고 받잖아요, 사람들끼리.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은혜는 혹시 뭐 핸드폰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 있나요? 네. 없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죠? 근데 은혜는 핸드폰 언제 생겼어요? 1학년 때요. 아, 그럼 그 전에 핸드폰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전달을 했어요? 얘기를 가서 직접 했나요? 아니면은 뭐 종이에 써서 보내거나 이런 적 있어요? 친구나 직접 말을 했어요. 직접 말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편지 써거나 그런 적 있나요? 학교 때? 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도 전부 다 핸드폰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멀리 계시는 할머니 아니면은 뭐 친척분들 아니면 친구,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였는데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소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생활할 때 매일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아니면은 명새해가 되면 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막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때 되면은 뭐 문구점이나 교보문고 뭐 아니면 뭐 영풍문고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문구점 이렇게 가면 연하장이 막 쫙 깔려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막 예쁜 거 찾느라고 막 하고 그다음에 직접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은혜는 혹시 그 카드 같은 거 직접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저희 때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도화지에다가 예쁘게 그림 그리고 색연필로 색칠해서 글자를 꼼꼼히 써가지고 그 편지도 보내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 금가루, 은가루 묻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뭇잎을 딱 대고 막 이렇게 칫솔 가지고요. 네네네. 망을 갖다 놓고 칫솔로 막 이렇게 뿌리면은 그 나뭇잎 외에 주변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저기 모양이 떨어지고 나뭇잎 모양대로 막 이쁘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상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연하장을 직접 만드느라고 밤새도록 만들었던 기억도 나고. 근데 연하장 그때도 뭐 이제 그때 연하장이 하도 많으니까 저렴하게 사기도 하고 아니면은 좋은 거 사고 싶으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학생들이 만들어 보자 재료를 사다가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재료 사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왜냐면 꾸미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연하장 뭐 그때는 뭐 10개를 보내야 돼. 처음에는 안 보낼 때는 뭐 몇 장도 필요 없었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이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뭐 20장, 30장 이렇게 막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그 연화장을 만들 때는 그 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또 사기끔 팔았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그 네. 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결핵 환자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핵 환자들한테 약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나? 좀 네, 저렴하게 맞습니다. 제공을 무상이었나?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실을 팔아서 나라에서 예. 우체국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표 같이 우표랑 실을 같이 붙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후원을 하는 거죠. 그 후원이라는 예. 선생님들이 거죠. 꼭 하나 앞에 10장씩 꼭 사야 된다고 그렇게 네, 그래서 좀- 몇 장 이상 꼭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 이제 팔았다고 웃기네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사라고 이렇게 네네. 해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뭐 그때는 뭐 다 연하장 보내니까 예,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카드 보내고 하니까 이게 잘 팔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아주 참 추억이 많이 남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연하장을 이제 남산에서 연하장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연하장이라고 해서 푸른 뱀의 기운이 가득한 을사년 설 명절 가족 친지와 함께 서울 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그 연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그 남산 서울타워 앞에 가면 팔각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 팔각정에서 빛의 연하장이라는 주제로 빛 전시가 있대요. 그 4,000개의 LED 종이약과 한지로 특수 제작한 해치 조형물을 활용해 남산을 방문한 이들에게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남산에서 겨울밤을 수놓는 빛의 연화장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불이 켜지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10시가 지나면 불이 꺼집니다. 네, 내가. 그 빛 얘기하니까요. 서울 빛조롱 축제도 있네요. 네, 맞아요. 남산 한옥마을. 네, 그쵸. 이 빛조롱 축제는 청계천 일대인데요. 청계광장. 청계천 일대요? 이게, 거기 아니구나. 네. 청계광장부터 3일교인데 예전에 제가 이 빛초롱 축제에 때 다친 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비초롱 축제였구나. 네, 가면 안 맞습니다. 되겠네요. 근데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해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 대표 야간 빛 축제로 빛 조형물을 전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강화문 광장에 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강화문 광장은 그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청계천 광장으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선생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선을 바닥에다 다 깔아 놓는데 사람이 다니는 바닥에다가 전선줄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낮이 아니고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더 위험하고 낮에도 사고가 나기 너무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전등을 사람의 키 높이보다 높이 올려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예. 다치지 않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발밑을 대부분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발밑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남산공원에서는 설명정 공원 방문하면 민속놀이마당, 그다음에 뭐 윷놀이 투어 제기차기 등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숲에서도 그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길동 생태공원에서는 공원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을 찾아서 퀴즈를 풀면서 이렇게 동식물을 만나보기라는 것도 하고요. 그거는 뭐 연중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절에는 꼭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또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 어디냐면은 남산공원에서 윷놀이, 투어, 제기차기 등을 한다고 하고요. 낙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어, 제기차기, 윷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가족공원이나 그 다음에 월드컵 공원에서도 하고 있고 하니까 가능한 이제 뭐 공원마다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가까운 곳으로 가서 예. 이제 서울식물원에서도 한대요. 전래체험 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공원이나 아니면은 뭐 군 같은데 찾아가면은 재밌게 이번 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재밌게 놀 수 있는지 함께 모여서 노는 거니까 시간 되면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 따뜻한데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녀들하고 여행을 가까운 곳에 가서 재밌게 노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장윤정의 옆집 누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울적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땐.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어디 아프면 와요, 누나 손은 약손 내가 호해줄게요. 외로울 때면 와요, 아무 때나 좋아, 내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설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설날이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 설날에 빠지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예. 우리는 또 그 설날에는 윗 어른들께 세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을 다 찾아가서 이렇게 세배를 그쵸. 하고 오고. 근데 되게 특이한 게요. 세배를 했을 때 우리는 세뱃돈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은혜 학생은 설날이 되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세뱃돈 받는 거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은혜는 세뱃돈 받는 걸 좋아하네요. 세뱃돈을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은혜는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세배를 해요. 그럼 세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해요? 친척집에 놀러 가요. 아, 평소에 가지 않던 친척집에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뱃돈을 안 주면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그럴 수 않습니까? 있겠네요. 네,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고 옛날부터 세뱃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복돈이라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예쁜 자녀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도 이런 걸 다 준비하지 않았을까. 네, 손자 손녀들 보고 싶어서 아마 복돈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시댁에 가면은 어머니께서 은행에서 이렇게 바꿔 놓으신 1,000원짜리 지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들까지 골고루 막 1,000원씩 나눠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옛날에는 진짜 1,000원도 크죠. 네. 근데 이제 가면서 또 10,000원 되고 지금은 또 그 노란 종이 네. 5만 원짜리도 주고 막 5만 이렇게 원 하는데 거의, 네, 그냥 대세입니다. 아마 이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많이들 주죠. 지금도. 그런데 네. 이제 그 세뱃돈을 어른들한테도 주고 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세배를 받진 않았지만 서로 이렇게 복돈이라고 서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뱃돈을 참 받는 거를 기대를 많이 하고 가죠. 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반가워라 해요. 평소에는 반가워라 안 할 텐데 명절에 만나면은 참 반가워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근데 은혜는 세배하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좋아한다기보다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 돈 받으려고 하구나. 아주 솔직합니다. 네. 네, 그 세뱃돈을 받으면 또 새 옷 학교를 또 가게 되니까 새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학용품도 사야 되고 또 가방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정말 돈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세뱃돈을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건 어릴 때 그렇죠. 그게 가능하고 아이들이 크면은 그게 이제 유용하게 쓰지는 못하고 아이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어릴 적에는 엄마한테 맡겨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용품 사라라고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학용품보다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거 사는 경우가 많죠. 은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돈이 생겼다. 설날에 세뱃돈을 받았다 그러면 제일 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브 앨범. 아, 연예인 앨범이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브 앨범 있지 않나요? 다 달라요. 아, 또 달라요? 또 있어요? 이번에 이게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네. 알았어요. 한번 그렇구나. 근데 그 아이브 앨범은 집에 듣나요? 안 들어요. 그냥 장식 듣나요? 네. 그냥 가끔 들어요. 가끔 들어요. 예. 그렇군요.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노래가 나오는데 CD를 사서 소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들어있는 것도 많고 들어있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스티커가 들어있나요? 스티커나 엽서나 아, 포토카드 같은 거. 아 그렇구나. 네. 예전에 연예인들은 책받침이나 막 그런 걸 많이 저희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책받침을 따로 팔았죠. 네네. 그래도 책받침만 사면 됐는데 요새는 그 앨범 속에 꼭 넣어서 팔아가지고요. 그 앨범을 안 사면은 그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 그런데 굿즈라고 하는 것들을 팔기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고가예요. 그 애들 용돈으로 사기에는 좀 아, 벅차지 않나. 네, 이런. 그렇군요. 이제 그 굿즈도 은혜 학생 한 몇만 원 하지 않나요? 네. 얼마 정도예요, 대략? 앨범은 2만 원 정도 해요. 앨범이나 그럼 굿즈 인형 같은 거는요? 그것도 2만 원 정도. 크면은 3만 원. 네, 학생들이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기는 너무 큰 금액이네요. 설날에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그럼요. 용돈으로도 사야 되니까 애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줘야 되는 옛날에 그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그 무슨 핑자 들어가는 거 하츄핑. 하츄핑 있잖아요. 네. 그 어른들이 이거 뭐라고 불렀게요? 그러니까요. 그거 그게 알죠? 파산핑. 네, 어른들 이모 삼촌 파산핑이라고. 네, 그게- 그게 인형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캐릭터가. 선생님 들어보셨구나. 아, 들어봤어요.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이모들한테 나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 두 개 사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사야 되니까 2만 원씩 10개면 선생님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애들 때는 그 뽀로로하고 뭐 이렇게 5명 나오잖아요. 뽀로로랑 그다음에 에디랑 뭐 그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파파 스머프 나올 때도 좀 인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많았던 것 같고. 파파 스머프는 근데 다 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파파 스머프 다 아저씨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 가면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근데 사랑의 하츄핑은 또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사달라고 하는군요. 그럴 예. 때 그래서 이모 삼촌의 주머니를 파산시킨다 해서 파산핑이라고. 지금 150 정도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하츄핑이 150 가지가 있다고 150 종류? 너무 심한데요. 아, 그건? 10개 20개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파산핑이 많네요. 네. 하나에 그러면 2만 원 정도 하나요? 인형은 15,000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예. 15,000원 곱하기 100개만 해도 15만 원, 150만 원, 150만 원이 너무 많으시고. 그러면 은혜 예산도 학생도 안 그 하츄핑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다행히 그쪽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하츄핑은 아직 어린 아이들용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에요, 맞아요. 네. 설날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갖고 싶은 게 많고 또 설날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설날 되면은 정말 듣기 싫은 경우 이야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죠. 혹시 선생님은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이 있으신가요?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이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어쩜 이렇게 예전하고 똑같은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기분이 안 좋죠. 근데 항상 똑같다고 얘가 얘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살이 빠졌을 줄 알았는데 뭐 살쪘다가 그 자기의 그 모양을 보면서 네, 그렇죠. 내 모습을 보면서 변함이 없다. 뭐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좋은 얘기인데 돌려가지고 안 좋은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취업을 못한 사람은 취업 얘기를 많이 하겠죠. 취준생들한테는 얼른 좋은 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결혼, 네, 출산, 그렇죠. 너네 애기, 그러니까는 결혼을 해서 10년이 지나서 아기가 안 생기고 있으면은 애는 언제 낳니라고 물어보면 안 물어보죠.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듣기 싫은 말이 뭐 있어요 명절에? 공부해라. 맞습니다. 은혜는 공부해라 하는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근데 어차피 안 할 거야서. 근데 이제 괜히 하지도 않는데 들으면 기분 나쁘다 이 말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공부를 학생은 공부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일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그 결혼을 만날 기회도 별로 없어요. 사실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결혼해라 해도 저희도 보면은 뭐 조카뻘 되는 뭐 사촌뻘 되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꽤 많은데도 결혼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죠. 만날 때마다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들으면 참 힘들겠구나 들으면서 옆에서 그렇죠. 네. 고생이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지금 고3 수험생들한테는 이제 대학을 입시를 끝났으니까 어디 대학 갔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들어보면 선생님 그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네. 고2, 3 정도 되면은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가지 않죠. 안 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괜찮다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런 말 듣는 자체도 그냥 부모님들도 막아주는 거죠. 뭐 그냥 너는 그냥 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 힘드니까. 그리고 그렇죠. 보충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도서관에도 가야 되고 바빠요. 그 그래서 말 뭐, 맞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은 너 몇 등 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네, 듣기 싫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적 이야기 몇 등이냐, 너 공부는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공부 잘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에서 10등이 공부를 잘하는 건지, 반에서 1, 2등이 공부를 잘하는 건지, 뭐 1, 2등이야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뭐 5등, 10등 하면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잠깐 시골에 볼 일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 오빠하고 동생을 두고 그 너무 그 오빠가 너무 잘생겨졌다, 너무 이쁘다 칭찬을 하니까 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보는 앞에서 너무 한 사람만 칭찬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나쁜 것 같은 것 그렇지. 같아요. 비교하는 건 정말 안 좋죠. 네. 그러면 되려 반대로요. 설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는지 혹시 은혜 학생은 설에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거예요? 용돈 줄까? 어머나 그렇구나. 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선생님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너를 믿는다라는 네. 말이든지 잘 될 거야라는 말,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해봐. 이 말도 되게 좋아한대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할 때 해야지 나이 들면 못해. 그러니까 얼른 해봐. 그러면은 정말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여행도 많이 다녀라라고도 하고 그렇죠. 운동도 해라. 그 건강할 때 해야지. 근데 그 말이 들을 때는 잘 모르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젊을 때 해라. 직장도 직업도 자격증을 따는 것도 나이 들어서 하면은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젊어서 자격증을 내가 공부해서 따놓으면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젊었을 때 정말 그 명절에 공부 잘하니 물어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응? 이렇게 소신대로 해라. 그렇게 말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진짜 가장 듣고 싶은 말들이네요. 그리고 참 그리고 용돈 줄까 하는 말도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그렇습니다. 선생님, 근데 용돈 줄까라는 말은 빈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보면 그러니까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나 아니면은 야,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고 하면 아니요, 내가 나중에 용돈 줄게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내가 달라고 하면 주려나 아니면 언제 주려나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안 주면 서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려 그냥 그때 줄 거면 주는 거고 아니면 말하는 거고 그냥 좀 그거는 좀 그러니까 막 헛된 꿈을 꾸게 하지는 말자라고 그렇습니다.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번 설에는 모두 다 같이 건강하게 다 좋은 일만, 지금 뭐 감기가 많이 돌고 있지만 이제 가족들이 만나면은 이렇게 행복하면은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해 덕담 한마디씩 하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바라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혜 학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아버지의 강문경 노래 들으면서 올 설 명절에 그 천중사랑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재우시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차가운 아버지의 강이여. 있을 피우면 한 바람에 함께 다시